드디어 50억을 거머쥐게 되나? 예 형님. 홍진이 신병권 전화를 받는다. 홍진아,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다가온다. 내일 모레 진 회장이 돈을 마련해준다고 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진짜 계획대로 착오 없이 모든 일을 확실하게 잘 진행해야 한다. 알았지? 아 형님, 걱정 마세요. 더블 체크할 테니까. 하아. 그리고 세희는 잘 있지? 절대로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된다. 철저히 감시하되 음식하고 잠자리는 잘 해줘야 한다. 알겠지? 걱정 마세요 형님. 최고급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내가 보낸 애들 2명이면 감시하기에 충분하냐 아니면 한두 명 더 보낼까? 아이고 형님. 사실은 저 혼자도 괜찮은데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너도 나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잘 견디자. 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진 회장 밑에서 꼬복 노릇하고 있다만 언제나 이 짓을 하고만 있을 순 없잖냐. 아 형님. 안 그래도 큰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뭐? 아버지가 왜? 별것 아니에요. 아마 형님이 애들 2명 데려온 걸 들으시고 아, 참. 놓친네.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애들 데려가서 쓰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냐.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이 왜? 에이, 예전에 진두희 회장이 가출하여 길거리에서 이런저런 생활을 할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신정국이다. 신정국은 그 당시 세력은 크지 않았지만 제법 이름 있는 조폭 보스였는데 그가 왜 진두희를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그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그리하여 친구가 되었는지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나중에 진 회장이 회사로 다시 복귀할 때 일종의 보은의 표시로 신정국의 아들 신병권을 데려와 업무를 가르쳐 그의 개인 비서로 두게 된 것이다. 정우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김정우는 퇴근길에 자주 가는 칵테일 바에 들렀다. 요즘 그는 심기가 불편하다. 서우와의 거리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게 맘에 걸린다. 물론 서우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서우와 혼인을 해야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둘 진행될 수 있기에 서우와의 관계는 그에게는 무척 큰 스트레스 유발원이 되는 것이다. 한술 더 떠. 그런 서우와 정우 사이에 민철이라는 사람이 끼어들었다. 둘이 연인 관계까지는 안 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도 심상치 않게 보인다. 철민은 서우에게 사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그놈의 여우 같은 서우가 철민에게 철부지같이 덤벼든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제 문제는 더 커져만 간다. 홍진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세희는 진두희 회장의 딸이다. 그리고 서우의 이복 언니가 된다. 그 선상에도 역시 철민이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철민이 가로막고 있다. 빌어먹을 철민이 새끼. 위스키를 벌컥벌컥 마시다 보니 이미 취해버렸다. 뭔가를 빨리 해야 해 늦기 전에 벌컥벌컥 마시는 정우를 바텐더가 흘깃 쳐다본다. 평소 같지 않게 하는 행동이 보인다. 거기다가 정우는 의도하지 않게 홍진에게 압력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철민, 홍진, 이 두 놈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어. 다시 한 잔 원샷하던 정우가 갑자기 생각에 잠긴다. 그래,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그래, 그렇게 해야겠어. 칵테일 바를 나온 정우가 향한 곳은 회사 사무실이다. 자기 오피스에 들어가 컴을 켠다. 두 놈을 잡을 방법이 생겼네. 정우가 가짜 계정을 하나 만들어 이메일을 띄우는 상대는 바로 철민이었다. 철민에게 또 홍진이 꾸민 계획을 누설하는 거다. 반드시 홍진이 세희를 숨겨둔 거처를 찾아갈 테고 정우는 자신의 계획에 흡족한지 미소를 짓는다. 이메일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이상이 없는지, 보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작성했는지 두어 번 정도 더 확인한 다음 클릭. 이메일을 철민에게 보냈다. 재미있겠군.
흐으. 철민과 장희, 세희를 찾아서 서우에게서 미션 이메일이 왔지만 철민은 간곡하게 다음 주로 미루자는 리플을 보냈다. 서우가 집요하게 무슨 이유냐고 물었지만 개인적으로 급하게 해결할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의외로 쿨하게 오케이 한다. 아마 미국에서 자기 치닥거리 하느라 수고한 철민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인지 회사에도 역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월차를 내고 11시쯤 코엑스몰 안에 있는 커피숍으로 향했다. 여기에요 철민씨. 앞 장희가 먼저 나와 있었다. 커피를 시켜 마시며 작전 계획에 들어갔다. 일단 GPS 앱을 통해 기록된 홍진이 몇 번 다녀간 주소에 먼저 가볼까요? 그곳은 조금 외곽 쪽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는 갈 이유가 없다는 게 가장 의심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되거든요. 장희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상한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메일이요? 누가 보낸 건데요? 보낸 사람은 가명을 쓰고 있었는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보낸 사람은 홍진이 세희를 납치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을 뽑아봤지만 나에게 이런 정보를 줄 만한 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틀림없을 것 같군요. 아니라면 이메일을 장난으로 보냈을 리는 없고. 맞아요. 누구냐는 나중에 추리해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 생각을 확인해준 셈이니까 우리 계획대로 홍진이 주소를 먼저 확인해보기로 하죠. 예, 좋아요. 그런데 정말 경찰에 연락 안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지. 만일 경찰이 개입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세희가 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고 눈치채서 더 깊숙한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알았어요. 일단 우리 둘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하죠. 세희는 무사하겠죠? 세희가 감금된 것은 아마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홍진이 놈이 뭘 원하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공범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세희가 감금된 곳을 알아내다. 장희의 차를 타고 미사리 쪽으로 향한 지 40여 분. 철민에게는 낯선 지역이지만 장희는 길을 잘 아는 모양이다. 여기서부턴 좀 조심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혹시 살펴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들이 막 외진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잠깐. 저 차. 장희가 가리키는 오른쪽 앞에서 흰색 승용차가 비탈길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저거 혹시. 말하는 사이에 그 차가 장희의 차 쪽으로 다가왔다. 고개 숙여요. 차가 지나가자마자 장희가 말한다. 홍진이 차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두 번 봤어요. 세희 집 앞에서. 잠깐. 철민이 갑자기 펴놓은 GPS 앱 기록 창을 닫고 실시간 추적 모드로 들어간다. 아, 맞군요. 그 차가 홍진이 차 맞습니다. 어떡할까요? 홍진이를 따라갈까요? 예정대로 그 장소에 가볼까요? 예정했던 그 장소로 가보죠. 오히려 그놈이 없을 때가 행동하기 더 좋을 테니. 오케이. 장희는 차를 몰아 10여 분 정도 비탈을 타고 올라간다. 거의 막다른 길에서 GPS는 목적지임을 알렸다. 여긴 거주지라고는 없는 곳 같은데 둘은 차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며 주위를 살핀다. 혹시 저 건물인가? 철민이 가리키는 건물은 2층 건물인데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아 교회 건물이다. 설마 교회 건물에? 그럴 수도 있고 혹시 보다시피 한적한 곳이니 옛 교회 장소였을 수도. 일단 가보죠. 물결표. 예상대로 교회 건물은 맞는데 아마도 교인도 없고 하여 다른 용도로 누가 사들인 건물 같기도 했다. 아, 저기 차가 한 대 있네요.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둘은 몸을 낮추고 건물 쪽으로 다가간다. 잠깐. 이쪽으로 숨어요. 저기. 장희가 가리키는 곳에 두서너 명의 사람들이 보인다. 검은 가죽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도 건장한 사람들로 보인다. 우리의 예측이 맞나 봅니다. 장희씨 그런데 우리 둘이서. 철민이 은근히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상대는 보이는 숫자만 해도 3명이다. 우리는 2명.
그리고 철민은 싸움 같은 것은 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만일의 경우 들키기라도 해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하아, 걱정되세요. 힘쓰는 것은 제가 할 테니 철민 씨는 세이만 찾으시면 됩니다. 아, 참 그렇죠. 장희 씨가 격투기 선수라는 것을 깜빡했네요. 휴, 다행입니다. 하아, 그 순간에도 웃음을 교환하는 두 사람. 서우까지 끼어들다. 장희와 철민이 차를 세워둔 비탈길 바로 아래쪽 마트 부근에 아까부터 한 여자가 기웃기웃하고 있었다. 도대체 철민 씨는 어딜 간 거야? 큰일 있는 듯이 말해놓곤 고작 이런 곳에 온 이유가 뭐야? 서우였다. 서우는 오늘은 볼 일이 있다고 말하고 미션 약속도 깬 아파트 앞에서 새벽부터 숨어서 어디 가나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뒤를 밟은 것이다. 같이 전철을 타고 두 정거장 지나 삼성동에서 내려서 아셈몰이 있는 코엑스까지 따라간 것이다. 거기서 어떤 남자 장희를 만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장희 차로 어디론가 갈 때에 택시를 잡아 타고 이곳까지 미행하여 온 것이다. 어릴 때부터 겁도 없이 행동해온 서우에겐 이런 미행은 오히려 재미난 흥미거리가 된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나도 건물 쪽으로 가봐야겠어. 누구를 만나는 건지 궁금하네. 내가 모든 걸 다 리코딩해서 도대체 뭘 하는지 캡처해놔야겠어. 호호, 서우가 살금살금 건물 쪽으로 향한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다. 뒤쪽에 문이 있을 테니 저 친구들 잡담하고 있을 때 우리 뒤로 가보죠. 철민과 장희가 소리를 죽이며 건물 뒤편으로 향한다. 마침 뒷문이 보였다. 조심해서 열어봅시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둘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같은 데를 잠깐 지나니 예전에 교회당으로 썼을 것으로 보이는 넓은 장소가 보인다. 이쪽엔 방 같은 것은 없으니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죠.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니 2층엔 사무실로 보이는 방들이 몇 개 보인다. 이쪽부터 확인합시다. 장희가 첫 번째 방문을 연다. 쾌쾌한 냄새가 난다. 아무도 없어요. 조금 떨어진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탁자만 보일 뿐 인기척은 없다. 다른 방과는 달리 좀 큼직하고 메인 오피스같이 보이는 방 앞에서 잠시 인기척을 살피니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계단 아래층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철민 씨, 빨리 이쪽으로 숨읍시다. 잠시 후 남자 한 명이 배달을 시켰는지 음식 쟁반을 들고 위층으로 나타났다. 아, 씨. 냄새 죽이네. 남자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쟁반을 들고 철민과 장희가 들어가려던 문 앞에서 잠시 서더니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자, 뜨끈뜨끈한 육개장이나 퍼뜩뜨소. 방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게 틀림없다. 아마도 세이일 것이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남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지금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내려갈 때 열쇠를 뺏는 길밖에 없다. 지금 합시다. 장희가 말한다. 내가 저 놈을 처치할 테니 철민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세희 씨를 확인하고 데리고 나가세요. 나는 확인한 다음 따라갈 테니 혼자서 잘 들으세요. 이곳에 무슨 일이 있든 절대 나를 도우려 오지 마세요. 그러면 셋 다 위험해집니다. 아까 우리 차 파킹한 곳에서 다시 만나요. 아시겠죠? 철민이 무슨 말을 하려는데 장희가 가볍게 자리를 벗어난다. 갑작스런 장희의 출현에 남자가 놀라는 기색이다. 육개장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니 말이다. 니는 눕고? 한마디 소리가 들리더니만 이내 조용해진다. 지금입니다. 내가 이 친구 치울 테니 빨리 세이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철민은 정광화석 같은 장희의 액션에 놀라며 재빨리 방으로 들어간다. 세이의 놀라는 표정이 보인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빨리 나를 따라와. 철민 씨. 세이는 기쁨 반 놀람 반이다. 빨리 장희 씨와 같이 와서 조금 후 만나기로 했어. 빨리 나가자. 장희 오빠도? 세이는 철민의 손을 잡고 다른 쪽 계단으로 향한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린다. 아마도 이상을 감지했는지도 모른다. 아, 어떡하지?
철민이 장이 보고 이쪽으로 와서 같이 나가자고 손짓을 했지만 장이는 되려 빨리 나가라고 하며 맞은편 계단 쪽을 향한다. 철민 씨가 지체하면 할수록 나에겐 불리해집니다. 빨리 나가. 정신을 차린 철민이 소리치는 세희를 잡고 계단을 내려간다. 세희를 구출하고 빠져나가다. 대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서우가 건물 앞에서 두리번거린다. 서우가 건물 안으로 가보기로 마음먹고 발걸음을 떼는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건물 안에서? 서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우를 쳐다보고 있다. 홍진이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잘못 들었네요. 서우가 후다닥 뒤를 돌아 건물을 벗어난다. 바로 그때 철민이 세희와 함께 건물을 빠져나온다. 그리고는 공교롭게 서우 그리고 홍진과 마주친다. 서우가 민철과 세희를 보며 놀란다. 철민 씨. 아니. 서우 네가 왜 여기에? 갑자기 홍진이 서우를 잡아챈다. 세희가 홍진을 보고 뒤로 주춤한다. 옆에 서우가 있는 것을 보며 또 놀란다. 이런 것이었어? 홍진이 사태를 파악한 듯 음흉하게 웃는다. 민철이 홍진 앞에 마주선다. 가만 있자. 이게 누구신가? 우리 세희씨 옛 남편 아니신가? 잔소리 말고 서우 잡은 손 놔. 같은 시각 건물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아마도 장이가 남자들 3명과 싸우고 있는 소리일 것이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상대는 홍진이다. 골프 선수이자 다른 운동으로도 다져진 몸이다. 철민은 자신이 없다. 그 역시 스포츠를 즐겨 했지만 스포츠와 싸움은 다르지 않은가? 갑자기 철민이 홍진을 덮쳤다. 서우야. 세희 데리고 빨리 벗어나. 빨리 지금. 철민이 홍진과 땅에 뒹군다. 그러나 홍진은 가볍게 철민을 밀치고 일어난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다. 지금 문제는 얘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세희다. 철민 혼자서 온 것은 아닐 테고 누가 있을 텐데. 생각을 마치고 철민에게 주먹을 날린다. 주먹을 맞으면서도 철민은 세희와 서우가 건물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한다. 됐다. 이제 내가 맞아 죽더라도. 철민이 있는 힘을 다해 홍진에 저항한다. 야, 저 애들 잡아. 건물 안에 3명이 다인 줄 알았는데 홍진 차에 남자가 1명 더 있었던 모양이다. 건물 입구 쪽으로 향하던 남자가 뛰어온다. 빨리 쟤들 잡아야 돼. 빨리 지시를 받고 뛰어가려는 남자를 철민이 몸을 날려 넘어뜨린다. 이 새끼가. 홍진이 또 다시 주먹을 날린다. 철민이 남자의 다리를 잡고 있어서 남자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는 사이에 세희와 서우는 그곳을 빠져나갔다. 홍진과 남자가 철민 1명을 상대로 주먹질을 하고 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보지만 철민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 듯하다. 바로 그때 장이가 나타났다. 장이는 가볍게 하이킥으로 홍진을 넘어뜨리고 이어서 초크홀드를 걸며 말한다. 비켜. 안 그러면 이 새끼 진짜 죽일 거야. 홍진은 이미 축 처지며 기절하는 듯하다. 남자가 달려든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얼어버린다. 형님 아닙니까? 장이 형님? 장이가 놀라며 그 남자를 쳐다본다. 장이의 왼쪽 허벅지에선 피가 흐르고 있다. 아마도 칼을 맞은 모양이다. 너 정만이 아니냐? 둘이 아는 모양이다. 남자가 장이의 다리에서 흐르는 피를 본다. 형님, 일단 여길 피하십시오. 저는 모른 척 하겠습니다. 빨리요. 철민이 재빨리 장이를 부축하고 그곳을 빠져나간다. 뒤를 힐끗 돌아보니 그 남자가 쓰러진 홍진을 깨우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빠져나가다. 비탈길 아래 사거리에 도착하니 숨어있던 세희와 서우가 나온다. 빨리. 차에 타. 철민이 장이에게서 키를 받아 발동을 건다.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하고 차가 급히 자리를 벗어난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희도 위험하고 서우 너도 그렇고 안전한 곳으로 일단 가 있어야 돼. 장이 오빠 견딜만해? 병원 가야지. 세희가 울음을 터뜨린다. 아니야. 병원은 안 돼. 이놈들 분명히 조직원들이야.
그렇다면 이미 사람들 풀어서 우리의 행방을 찾을 텐데 병원부터 확인할 거야. 병원은 안 돼. 철민 씨 말대로 딴 데 가 있어야 해. 그럼 어디로? 세희가 불안한 듯 묻는다. 제가 말하는 곳으로 가면 돼요. 민철 씨. 서우가 황급히 말한다. 청평에 아빠가 가끔 머무시는 별장이 있어요. 가족들만 아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거기가 안전하니 그곳으로 가요. 서우가 길을 안내한다. 망쳐진 일, 큰일이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세희가 도망쳤습니다. 뭐라고? 신병권이 막 마시려든 차잔을 카펫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너 이 새끼. 정신 나갔어? 내일 모레면 50억이 들어오는데 지금 뭐라고? 철민이와 장이 새끼가 어떻게 알고 습격했어요? 아씨. 야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애들 4명이나 붙여줬잖아? 5명이 그놈 2명 못 당해내냐. 이 새끼야? 그게 철민은 별거 아닌데 그 장이라는 놈이 격투기 선수라서. 야 이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해. 잠시 말이 없던 신 실장이 단호하게 말한다. 너 지금 당장 잠수 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절대 코빼기도 보이지 말고 숨어 있어. 아예 미국 들어가라. 그렇게 해. 미국에 들어가라고요? 야, 너 이거 누가 알기라도 하면 너도 너지만 나도 작살 나는 거야 새끼야.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 일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알았어? 예. 새끼야. 어차피 일이 이렇게 터진 거 진 회장에게 나도 잘 됐다고 흥을 띄워야 할 거 아냐 임마. 하여튼 너는 잠수 타고 네가 일단 다 짊어지고 가란 말이야 임마. 나라도 살아남아야 나중에 일을 수습할 거 아냐 말았냐? 이런 게 낙동강에 오리알 신세라는 건가? 홍진이 속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차피 비슷하게 생각했던 터라. 일단 모든 걸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신 실장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나중에 자기를 위해 힘이라도 쓸 거라고 미안하는 홍진. 비행표와 돈 조금 보내줄 테니까 내일 당장 미국으로 가. 알았지?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기를 던져버리는 신병권. 서우는 언니를 만나고 새롭게 알게 되는 진 회장 과거. 별장에는 마침 응급키트가 있어서 세희가 장희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다들 오늘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지만 무사히 일이 처리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서우가 세희에게 다가가 말한다. 저 잠깐 볼 수 있어요? 서우는 세희를 데리고 2층 침실로 간다. 언니, 저 기억하세요? 들어서 아시죠? 저 진서우, 진두의 회장님 딸이에요. 제가 언니의 이복동생이고요. 세희가 갑작스런 서우의 말에 당황한 모양이다. 놀라는 표정이 역력하다. 내가 언니라고요? 정말 예전부터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언니를 보네요. 네가 서우. 야, 이름이 낯 익었지만 설마 네가 그 진서우일 줄은. 저 어제 아빠에게서 다 얘기 들었어요. 언니 찾은 거 잘 됐어요. 저 너무 기뻐요. 그동안 외로웠는데. 서우야. 머뭇하던 두 자매가 껴안고 눈물을 흘린다. 아래층. 장희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장희씨 아니었다면 오늘 일은 꿈도 못 꿨을 텐데. 별 말씀을요. 철민씨가 2명을 상대로 세희와 서우씨 지켜냈으니 저보다 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다행히 허벅지 상처도 그리 깊지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요. 다음 달에 시합이 있는데 실전 스파링 했다고 치면 됩니다. 철민과 장희가 호쾌하게 웃는다. 그런데 철민이 아까부터 뭔가가 궁금한지 말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 그 남자와는 어떤 사이인지 4명의 남자 중 밖에 있던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상처 난 장희를 알아보고 돌려 보내준 남자. 예전에
철 모를 시절 잠깐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있었을 때 그때 제 후배 대원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 해준 것은 없었는데 저를 알아보고 자비를 베풀었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 그 홍진이란 친구 예전 제가 모시던 신정국 형님의 사촌 조카일 겁니다. 신홍진이라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 일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홍진의 사촌 형이 철민 씨가 일하는 일신기업 진두이 회장 밑에서 비서로 있는 신병권 실장이거든요. 신병권은 바로 신정국 형님의 아들이죠. 그 형도 제가 조금 아는데 듣기로는 개과천선하여 회사 일 배우면서 잘 산다는 소식을 들은지라 복잡하게 관계가 연결된다. 그러면 신 실장 아버지 신정국 씨는 지금 살아계신가요? 긴 얘기입니다만 조직에서 손을 뗀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신정국 형님도 과거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고아원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고아원 출신 장이가 신정국을 잘 따랐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얘기는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장이가 뜸을 들이자 철민은 호기심이 더 생긴다. 뜸 들이지 말고 얘기하세요 하하. 그 당시 신정국 형님은 우연히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왔던 어떤 여자를 도와주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둘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듯이 바로 그 즈음 진두이 회장이 가출하여 신정국 형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재미난 개인사에 철민이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소설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진두이 회장이 바로 그 미국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거였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미국 여자가 세이의 생모인가요? 하하, 머리가 좋으시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 회장을 매장시킬 수도 있었던 신정국 형님이 의외로 그 미국 여자를 진 회장에게 일종의 양보를 한 것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랑했다는 여인을 딴 사람에게 양보를 하다니요. 더군다나 조폭 보스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조폭 보스가 외국인과 결혼을 하면 조직 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것과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조폭 조직에선 흠이 된다고? 그 당시는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큰 이유는 아마도 정국 형님이 진 회장을 정말로 동생처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일종의 우정이 사랑을 넘은 얘기 같군요. 그래서 여러 도움과 호의를 받은 진 회장이 나중에 회사로 복귀했을 때 정국 형님의 외아들 신병권을 데리고 가서 실장을 시키고 키워준 거죠. 그래서 지금 신정국 씨는 그 후에 정국 형님은 조직에서 손을 떼면서 신앙을 얻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진 회장의 도움을 받아 고아원도 차리고 지금은 고아원을 운영하며 지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철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장이의 말을 통해 이제는 세희와 서우 그리고 진 회장과의 관계가 명확해졌다. 그러면 철민의 전부인 세희가 서우의 언니가 되고 진 회장은 철민의 옛 장인이 되나 일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된다. 회사에서의 분위기도 달라질까? 서우를 보는 철민의 눈도 달라질 것인가? 아니, 앞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철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